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날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4연승을 거뒀습니다. 첫 개막 2연패, 특히 브랜트포드에게 전반에만 4골 내주고 정말 참패를 할 때만 해도 야 테나 이런 거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? 그때 뭐 말 정말 많았었죠. 테나 감독이 데리고 온 키 작은 센터백 리산드로 마르티네스. 야 어떻게 저런 키로 저런 체격으로 어떻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를 보냐 비판도 굉장히 많았었고, 하여튼 뭐 워낙 처참하게 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말도 많았던 팀인데, 자 그 경기를 계기로 테나 감독이 맥과이어 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AKA 날강도 이 두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를 시키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일신했죠. 그러면서 4연승. 네, 리버풀전이 일단 좀 반전의 계기가 됐고요. 리버풀 잡고 그 뒤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오늘 또 아스날까지 홈에서 3대1로 잡아내면서 4승 2패. 자, 지금 6경기 치른 상황에서 승점 12점으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. 첼시, 리버풀보다 순위가 좀 높고요.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간에 브라이튼이 또 레스터시티를 5대2로 대파를 했습니다. 이 브라이튼이 올 시즌에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 브라이튼 다음 순위인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반면에 아스날은 오전 전승, 그야말로 막강한 팀처럼 보였는데 이날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사실 맨유를 상대로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점유율은 뭐 압도를 했습니다. 물론 밀렸던 순간도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공격권을 갖고 주도를 많은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족. 슈팅도 더 많이 때렸어요. 맨유가 슈팅이 10개였고 아스날이 슈팅이 16개였습니다. 그만큼 아스날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잡고 공격적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력 부재, 그리고 맨유의 카운터에 꼼짝없이 당하면서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아스날은 5승 1패, 여전히 졌지만 순위 여전히 1위예요. 2위 공동 2위인데 이제 골득실 차로 2위, 3위 나뉘어 있는 맨체스터 시티 또 토트넘, 이 두 팀하고 승점 차가 1점 차인 지금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 시즌 초반 대진운이 좋았다, 이런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아스날이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, 또 레스터 시티, 본머스, 풀럼, 또 에스턴 빌라 이렇게 5연승을 했었거든요.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아스날한테 진 팀들이 대부분 순위 절반 나눴을 때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에요. 그러니까 그만큼 대진운이 좋았다라는 지금까지의 어떤 평가를 공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. 이제 아스날은 주중에 유로파리그 있고, 그리고 이제 에버튼전 이렇게 좀 있고, 당분간 또 대진운이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10월 1일 저녁에 토트넘이랑 북런던 더비 일정이 있는데 요 전까지 또 대진운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, 어쨌든 결정력 부재에 대한 고민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확실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이번 경기에 사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과연 카세미로와 안토니가 맨유에 선발로 나올 것이냐였는데, 카세미로는 뭐 여전히 벤치로 나왔습니다. 뭐 호날두, 맥과이어 당연히 벤치 시작을 했고, 근데 안토니 선수를 선발로 기용을 했습니다. 왼쪽에 산초, 오른쪽에 이번에 아약스, 그러니까 테라 감독이 친정팀이죠. 아약스에서 무려 8,500만 파운드, 유로로 따지면 거의 뭐 한 9,500만 유로니까 거의 뭐 1억 유로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,340억 원? 선수 한 명 이적료가. 예. 근데 이 안토니 선수가 지난 시즌에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서 8골밖에 못 넣었던 선수거든요. 8골 4도움이더라고요. 기록을 찾아보니까. 근데 이런 선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, 찾아보니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네, 맨유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4번째로 높은 금액인 거의 뭐 1억 유로에 육박하는 이런 이적료로 지금 데리고 온 선수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폴 포그바, 로멜로 루카쿠, 그리고 잭 글릴리시 각각 이제 맨유, 첼시, 맨시티가 영입을 했던 선수인데, 그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데리고 왔는데, 이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그 퍼포먼스가, 또 스탯이 이 값에는 너무 좀 비싸 보였단 말이죠. 이 돈을 주고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지금 초라한 것이 아니냐, 커리어가.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여전히 뭐 한 골 넣었다고 해서 그 돈값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, 어쨌든 굉장히 본인도 부담을 많이 갖고 뛸 수밖에 없었던 첫 경기에서 너무도 여유롭게 경기를 잘 했습니다. 그리고 이날 팀의 첫 번째 골 터뜨리면서
일단 돈값을 했어요. 이런 맛에 돈 쓰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안토니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. 이 골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맨유가 경기력이 좀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아스날이 사실 선제골을 넣었었죠. 근데 중원에서 아스날이 볼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파울 선언이 되면서 골 취소가 됐기 때문에 마르티넬리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아무튼 그 골 이후에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안토니 선수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승부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. 자, 맨유 아스날 전체 포맷을 좀 보시면 이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 에릭센과 맥토미니 선수가 배치가 됐습니다. 사실 카세미로 선수를 왜 선발로 안 쓰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좀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발 풀타임 주전 도약 계기를 게다가 맥토미니 선수가 사실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죠. 굉장히 좀 터프하고 좀 선수를 잘 좀 파울을 많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날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날 아스날전에서만큼은 제가 이 경기를 봤을 때 맥토미니를 기용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상대의 압박 굉장히 터프하게 상대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아스날 선수들이 중원에서 좀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. 특히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방 압박을 하기보다는 박스 근처에 내려서 진을 치는 수비를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박스까지 올라오는 건 내버려 두고 여기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,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 볼을 잡는 과정 여기에 좀 방해를 하면 수비를 했기 때문에 맥토미니 선수가 여기에 좀 괜찮은 기여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이번 경기 맞춤 기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카세미르코 선수를 보유를 한 상태에서 계속 벤치 썩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날은 에릭센 맥토미니가 나오고 이제 그 프레드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되고 또 카세미르도 교체로 투입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상대에 따라서 에릭센 카세미르 혹은 맥토미니 뭐 카세미로, 맥토미니, 뭐 에릭센 이런 조합들이 계속 투미들 위치에서는 많이 되지 않을까. 또 에릭센 같은 경우는 이날도 그랬지만 공격형 미드필더나 아니면 또 윙어까지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다채로운 미드필더를 갖추게 됐다는 것을 이날 맨유가 확실히 좀 보여준 그런 시합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늘 끌고 있는 나의 강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 이날 그 안토니가 데뷔골 넣었을 때 정말 자기 일처럼 일어나서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. 사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연패한 이후에 선발에서 배제가 됐죠. 그 뒤로 계속 교체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호날두를 선발에서 빼면서부터 지금 맨유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팀이 갖고 있는 젊은 색채 그리고 앞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좀 움직이는 어떤 그 모바일한 공격적인 어떤 구성을 봤을 때 호날두를 리그에서 다시 주전으로 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세나 감독의 지금 축구를 봤을 때는.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오면서 본인의 좀 폼을 유지를 좀 해야 되는 이 호날두 입장에서는 아마도 컵 대회나 이런 쪽에 좀 주전기를 잡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번 시즌 끝나면 또 월드컵에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? 좀 폼을 좀 안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도 그래서 좋지는 않았어요. 실수도 좀 있었고 그리고 좀 본인에게 기회가 잘 안 오니까 좀 약간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호날두가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자 아스날 쪽을 좀 보면 아스날이 사실 이날 점유는 많이 했는데 박스 안쪽에서 완성도 있게 슈팅까지 가는 과정이 좀 굉장히 좀 미진했습니다. 제주스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좋긴 하지만 제주스가 이날 수비진들에게 많이 막히면서 계속 박스 안에서 골문을 등진 상태로 볼을 잡아서 연계만 해주는 이런 처지에 계속 놓여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득점 기회가 분명 더 있었는데 아스날은 결정적인 어떤 그 이런 강팀과의 좀 정말 한 번 기회가 이날 맨유가 보여준 것처럼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는 골게터가 없다는 것은 좀 분명히 좀 아쉬움으로 남게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맨유는 이날 뭐 레시포드가 2골을 넣고 또 안토니 선수도 중앙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두 팀의 명운을 가린 시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자 어쨌든 아스날은 무패 행진이라는 것이 한편은 좀 불안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이번 경기를 계기로 또 팀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또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아무튼 맨유는 테나 감독 체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지금 잡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약간 느슨해질 수 있었던 빅4 경쟁에 탑4 경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맨유의 어떤 그 상승세가 아닌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될 것 같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나의 강두 맥과이어 앞으로 주전 도약은 쉽지 않을 것
같습니다. 자, 오늘 맨유와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 후토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볼빠.